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내년도 수업 방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수업 방향과 함께 내년도에 있을 한국사 능력 시험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험 개요 일정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응시 대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도 참가 가능하고요. 국민, 한국사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이어도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시험 횟수는 연 6회, 총 6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 횟수는 총 6번이에요. 1년 동안에. 2023년도에 진행되는 시험은 총 6번이 있다. 네, 이 6번 중에서 심화는 6번 모두 진행을 하고요. 기본은 4회만 진행됩니다. 그러면 언제만 진행을 하냐? 자, 그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65회, 68회. 자, 다시 언제? 65회, 68회는 심화만 진행한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날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겠다? only 심화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심화급수만 보겠다라는 거죠. 이때. 다른 우리 기본급수반들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심화만 진행된다. 나머지는 근데 63회부터 68회 동안에 4차례 63, 64, 66, 67은 기본급수가 응시가 가능하다. 기본급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일정, 스케줄과 시험 일정을 확인하셔서 시험 보고 성적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급수는 이걸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대신에 심화는 상관은 없겠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등급 기준 같이 볼게요. 기본과 심화와 기본은 자, 인증 급수가 다릅니다. 기본은요, 4, 5, 6급이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심화는 1, 2, 3급입니다. 네, 사임하고 이제 한능검 준비하신 분들은 급수에 맞춰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합니다만은 우리 미리 전체 급수 설명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시험이니까 준비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잘 정리하시고 내가 준비하는 시험 어떤 시험인지 잘 기억하셔야겠죠. 정보 알고 가셔야겠죠.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심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화는요, 제일 높은 등급이 1급입니다. 그렇죠? 1급이 제일 높은 급수고요. 마지막 제일 낮은 급수가 3급인데요. 3급은 최소한 60점 이상 합격하셔야 되겠습니다.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 이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60점 이상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에 해당할 만큼 급수 합격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59점 이렇게 안타깝게 떨어지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부터는 무조건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0점 미만, 그러니까 69점대까지는 60에서 69점대까지는 상급이고요. 70부터 89점은 70점부터
79점이죠. 미안합니다. 2급이고요. 80점 이상만 맞아도 우리 1급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급수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우리 좋은 점수 맞아보자. 급수 좋은 급수 맞아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가 수준은요, 대학교 교양 혹은 전공학습이고 고등학교 심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 한국사 지식 이상은 알고 가셔야지 우리 문제 푸는데 흔들림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화는 공부 난이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공부하실 분들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수강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문항은요. 50문항을 풉니다. 80분 동안 50문항을 풀게 되고요. 오지선다. 맞죠? 그래서 5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하나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기본 급수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기본 급수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본 급수는 6급부터 4급입니다. 6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 되겠고 4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도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 합격을 하시게 되고요. 70점 이상에서 80점은 80점 미만은 5급, 80점 이상만 획득을 해도 우리는 4급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4급 준비한 학생들, 어린 학생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노베이스 분들 4급부터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기본 급수 저랑 공부하실 때는 나는 그래도 최소 4급은 따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우리 한번 내년 시험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음. 초등학교 심화 수준이고요. 중고등학교 한국사 능력의 수준이 출제되고 있고요. 문항은 똑같이 50문항이지만 사지 1택 1입니다. 네, 사지선다형이에요. 보기 하나가 조금 없죠. 네, 보기 하나가 없이 출제돼요. 심화 출제에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시험 보는 시간도 다릅니다. 70분으로 10분 더 일찍 끝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자, 우리 준비하는 급수가 이런 정도구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평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기본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급수부터 보시면 기본급수는요, 한국사 기본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 필수 지식과 기본적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급수 준비하신 분들은 어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워요. 그러나 개념을 잘 정립해오고 기출 많이 풀게 되면 우리 누구든지 4급 이상 합격할 수 있겠고요. 4급 정도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그 수능 문제들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보는 급수가 기본 급수입니다. 그래서 저 노벤데요. 네, 기본 일단 해보시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기시면 심화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기본을 어느 정도 한 후에 심화에 접근했을 때 심화를 조금 자신감 있게 풀어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베이스라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일단 기본이라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심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심화입니다. 한국사 심화 과정으로서요.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기본 베이스를 먼저 깔아 두시고요. 여기에 좀 더 심화된 지식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이 당연히 심하고요. 네.
이미 알고 난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바탕 속에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심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요한 사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요.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흐름 속에서 시제 속 상황과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여러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심화입니다. 그래서 심화 같은 경우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높은 급수를 따는 거에도 많은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먼저 탄탄하게 토대를 닦으시고 저랑 같이 심화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랑 제 수업도 기본반과 심화반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기본반에서 먼저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심화해서 완성시켜서 1급까지 따보는 쾌거를 노려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기본도 심화도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은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70분이 되겠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도 심화반 같은 경우는 80분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시험 시간 차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 신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의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지면 정정이 이루어지겠죠. 시험 결과는 시험을 보고 나신 후 언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느냐? 2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취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자격 요건으로서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 일정들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시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적 이의 신청 같은 경우도요,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답안지와 성적 확인은 청구자 본인은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을 확인받고 해주시면 되겠죠. 소명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 받고요. 정기 접수와 추가 접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필수화된 자격증이다 보니 시험 응시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구분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접수 일정 꼭 확인하셔서 정기 접수든 추가 접수를 통해서든 접수하셔서 시험 응시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일정들이 있습니다. 접수일 기간 확인하시고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있고요. 5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요. 되게 이때는 우리가 조심하셔야겠죠. 이 5일 접수 기간 끝물 5일차에서 8일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다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이때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정기 접수, 추가 접수 기간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이렇게 피 튀기는 경쟁이다 보니까 막 내가 막 서울 사는데 전북이나 충청도 막 지방에 내려가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을 꼭 확인하셔서 정기 접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정기 접수 기간에는 시험장 취소는 가능하지만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감염병이 유행되고 천재지변 상황인 경우에는 일부 권역에 시험장이 폐쇄될 수 있고요.
시험장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도 있다. 시험장은 본인 선택입니다만은 임시 시험장 선택자는 이미 배정이 되고요. 자, 정기 접수 인원과 시험장 확보를 고려해서 임시 시험장의 시설 운영하지만 부득이하게 접수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임시 시험장의 경우 선택한 권역이 아닌 인근 권역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기 접수 후 남은 배석자석에 대한 추가 접수가 시행된다. 전 지역 접수고요. 취소, 전 지역 접수 취소, 수정과 원서 사진 등록이 동시 가능하다. 추가 접수 취소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응시료 중요하죠. 심화 22,000원, 기본 18,000원이다. 결제는 홈페이지 통해서 계좌 입금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드 접수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부분은 여러분의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확인 잘 하시길 바라고요. 취소에 따른 전액 환불은 추가 접수 종료 전까지다. 확인해 주셔야겠죠. 반액 환불은 추가 접수가 종료된 후에 시험장 변경 마감 전까지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시험일 이후 환불 규정은 개인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는 매해차 20일간 보안 합숙을 통해서 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통합 출제 등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문항의 출제와 검토를 위해서 시험 종류별 10에서 10명 이하로 구성되고 있다. 한국사 관련 문항, 출제 검토 경력자, 역사 전공하고 있는 교사나 한국사 및 한국사 교육 분야 전문가로 선정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안 읽으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죠. 출제 방향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균형 있게 출제하고 있고 시대 통합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되게 참신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잘 안 나오는 세시풍속, 민속학, 생활사 등 다양한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고요.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컬러 인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를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균 60점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응시자 안내사항입니다. 자,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잘 체킹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 지참물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수험표, 수성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입니다. 그리고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테이프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응시하면서 느낀 거지만 테이프가 제일 좋아요. 이건 무조건 갖고 가시고요. 샤프 있으시면 됩니다. 샤프나 볼펜 있으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챙기셔서 문제 풀 때 그거 못 쓰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신분증이랑 수험표는 100% 여러분들이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안 되고요. 없으셔도 되는 분들이 딱 있어요. 유일하게. 수험표는 누구나 다 가져오셔야 되겠지만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입니다.
재수강생들 중에서 수험표 안 가져가시거나 신분증 안 가져가시면은 우리는 초등학생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잘 챙겨 가시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네, 무조건 수험표와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고2 정도면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이거 가져가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고등학생들은 다른 아,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전에 여권이라든지 기간 만료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기간을. 사진이 부착된 국외 학생증, 청소년증,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검정고시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청소년증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요. 장애인 복지 카드, 장애인 등록증이라든지 사진이나 생년월일이 기록된 생활기록부 학교 가서 떼달라 하면 떼줍니다. 행정실 같은 데 가시면 되겠고요. 재학증명서 학교 가서 떼달라 하면 떼줘요. 그 다음에 한능검 신분증 확인서, 확인증명서 시험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이거 꼭 체킹하셔서 가져가시고 우리 성인분들도 본인 주민등록증 가져가셔야겠죠. 여권, 운전면허증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거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 빼고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네. 핸드폰 보면서 시험 볼 거 아니시니까 핸드폰 못 쓰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당연히 되겠죠. 국가유공자증 되고요. 신분 확인 증명서 있습니다. 근데 군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군인만 해당된다. 음, 잘 확인하시고요. 나라와 상관없는데 챙겨갔다가 낭패 붙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재국민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확인해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험장에 이런 거 안 가져가는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초등학생이라 우겨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꼭 챙겨가시고요. 금지 물품들, 안 되는 물품들입니다. 가져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떤 거? 휴대전화. 웬만해서 가져가지 마세요. 물론 가져가셔도 되는데 꺼서 앞에 제출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금지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지 마시고요. 물론 가져가셔서 꺼서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안 가져가는 것도 베스트다. 그 다음 MP3 요즘에 있나요? 무전기 왜 가져가시죠? 네, 호출기 왜 가져가셔요? 전자사전 볼 일 없잖아요. 무선 기능 전자시계 여기에는 그것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애플사에서 나온 거나 삼성 갤럭시에서 나온 워치류들 당연히 안 됩니다. 시계형 스마트 기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나는 꼭 시험장에서 브이로그를 찍겠다라고 하신다면 가져 예,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브이로그 찍겠다 하신 분들 이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전 카메라들 무선기나 전자계산기 계산할 일 없습니다. 안 가져가셔도 되니까 음, 확인하시면 돼요. 대부분 전자기기류들은 웬만해서 가져가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응시자는 응시 당일 몇 시까지? 10시까지. 10시에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데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안 되겠죠? 해당 시험장에 입장하셔야 되겠고요. 10시 20분까지 지정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 10시 20분에 시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시면은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꼭 자리에 앉아 계시라 말씀드리고요. 답안 작성 유의사항은 숙지하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답안지를 책상에 엎어놓고 조용히 퇴실하시면 됩니다. 시험지는 끝난 후에 답안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가져가셔도 돼요. 시험 끝나고 가져가시면 돼요. 시험지 가져가셔서 채점해보세요. 채점 아시겠죠? 퇴실은 시험 종료 전 15분 전이 원칙이지만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중간에 싹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 너무 멘탈 깨지지 마시고요. 시험 15분 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뭐랄까요? 내 리듬에 맞춰서 나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내 그걸 뭐라 해야 돼? 스퍼트에 맞춰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냥 꾸준하게 문제 풀고 차분하게 문제 풀고 나오세요. 꼼꼼하게 보시고요. 사진 교정은 알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OT에서 시험장 당일 OT에서 안내가 나오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고 장애인 서비스도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시고 합격을 하게 되면 이런 인증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부됩니다.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생년월일부터 해서 합격 등급 인증번호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응시 확인서도 출력해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한능공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도 이거 작성해서 나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인쇄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죠. 정부24 이런 데서 가시면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분 확인 증명서도 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분 확인 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신분을 확인할 경우에는 사진에 학교장 또는 부재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도 나와있죠. 일반인이나 대학원생들은 안 된다. 확인하시고 응답 답안지 작성 안내사항입니다. 꽉 채우는 원형으로 잘 칠해주시고 이런 희한한 방법으로 정답 체킹하지 마세요. 한능검은요 다른 시험과 반대 예비 마킹이 안 됩니다. 예비 마킹인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오인을 해서요 정답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예비 마킹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예비 마킹을 하고 하신 경우에는 이중 답안으로 중복 답안은 처리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하시고요. 2개 이상의 문항에 점이 찍힌 답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답이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가리시면 돼요. 그리고 수정 테이프 없이 엑스포를 하는 경우도 중복 답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가리자. 이런 경우도 사실 했다 싶으면 가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예비 마킹을 한 다음에 여기에 칠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냥 왜 단순히 컴싸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만 답안 작성하시면 됩니다. 샤프에는 문제지에 볼펜이나 샤프로는 문제지에만
답안을 체킹하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표기 잘 해주시면 되겠고 수험 번호랑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한글로 네, 이름도 명확하게 정자로 잘 기입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편의사항들은 확인 잘 해주시면 되겠고 주요 일정들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서 시험 일정 놓치지 않고 잘 접수해서 연시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